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 하는 거냐?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니까요. 우리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왜 땅 문서부터 챙기는 거냐? 그건 당연히 정리해야 앞으로 편해지죠. 편해진다는 게 결국 너희 뜻대로 가져가겠다는 말 아니냐? 왜 그렇게만 보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요.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호텔 잔치 속에서 한 노인은 홀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평생 농사로 아들을 키워내며 모든 것을 바쳤건만 병든 몸을 이끌고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건 냉정한 말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드는 반전은 바로 그 뒤에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버지는 오직 작은 희망 하나로 아들에게 기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잔인할 만큼 무심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배신의 칼날이 가족의 이름으로 다가올 줄 그 순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종수 씨는 충남 깊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은퇴 농부였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지키며 온몸을 다 바쳐 일했고 그 결과 아들 민호 씨를 서울로 보낼 수 있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도시 학비를 마련하며 내 고생은 괜찮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하게도 종수 씨의 몸을 망가뜨려 놓았다. 심장은 점점 약해졌고 의사는 수술 없이는 위험하다며 병원 차트를 내밀었다. 하지만 비싼 수술비는 퇴직 후 남은 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민호 씨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지만 직장과 가정을 핑계 삼아 그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아파트 대출은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소비는 언제나 여유로웠다. 아내 은주 씨는 가정 형편을 이유로 도리어 더 무심했다. 지금은 자기들 삶이 먼저다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흘러나왔다. 종수 씨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했다. 작은 텃밭을 돌보며 살아가지만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해 흙을 뒤지는 손끝은 자주 떨렸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는 길은 늘 멀고 낯설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도시와 시골의 거리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이기도 했다. 그런 종수 씨 곁에는 오랜 친구 동만 씨가 있었다. 대전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가끔 시골로 내려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젊은 시절 함께 군 생활을 버티며 우리 둘은 끝까지 서로 등을 맡기자고 약속했던 그 말은 아직도 서로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동만 씨는 늘 종수 씨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난과 병마,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짓누르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수 씨는 친구에게마저 속 깊은 말은 털어놓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조차 말 못할 내 사정,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더 초라해질까 두려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늘 맴돌았다. 민호 씨와 은주 씨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도심 속 중산층 부부였다. 주말마다 백화점에 들르고 아이들 학원비에 신경 쓰며 가끔은 해외여행을 꿈꾸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 속에서 노부모는 늘 뒷순이었다.
잔치상 차릴 돈은 있어도 병든 아버지를 위해 내어줄 마음의 자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시골 마을과 서울 도심, 두 공간은 서로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시골의 공기는 고즈넉하고 느리게 흘렀지만 그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반대로 서울의 공기는 빠르게 흐르며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민호 씨 부부의 일상은 언제나 바쁘고 번쩍였다. 이 두 세계는 피로 이어져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갈라지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종수 씨는 여전히 아들에게 기대고 싶었으나 돌아오는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동만 씨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모든 것은 곧 한순간에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호텔 연회장 한켠, 은빛 조명이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음식이 끝없이 쌓여 있었다.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뒤엉켜 흘러나왔고 무대 위에서는 장대한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바로 은주 씨 아버지의 칠순잔치였다. 그 화려한 장면 속에서 종수 씨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 수술비를 걱정하며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며칠 전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때 들려왔던 대답은 아직도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 일하시고 그냥 쉬세요. 단 한 푼의 약속도, 단 한 줄의 위로도 없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기대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대신 가슴 안에서는 서늘한 공허함이 차올랐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잔혹했다. 아들은 아내와 함께 호텔 예약을 도맡았고 손에는 해외여행 일정표까지 쥐고 있었다. 여행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올수록 종수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신은 약값을 아끼기 위해 밥상에서 고기 한 점조차 줄였는데 자식의 삶 속에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잔치상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종수 씨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가슴팍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만약 입을 열어도 돌아올 대답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잔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편이 나았다. 호텔 복도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속을 홀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축 늘어져 있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달리 눈동자에는 어둠이 고여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질문 하나, 정말 이게 가족이란 말인가?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삶의 무게가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자식에 대한 실망과 쓰라림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옥죄어 왔다. 작은 갈등의 불씨가 이미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불길로 번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종수 씨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얼어붙어 있었다. 잔치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새벽마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쓴 기침을 토해냈다. 작은 방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누워있으면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 듯했다. 쉬면 된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철저한 단절의 선언처럼 들렸다. 텃밭에 나가 삽을 들었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땅을 파던 삼날이 겨우 몇 번 흙을 갈라내자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아픔이 더 크게 파고들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나눈 아들에게조차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종수 씨를 더욱 무너뜨렸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잔치상 위에 놓인 비싼 음식들, 떠들썩한 웃음, 여행 계획을 자랑하던 아들의 얼굴, 그 모든 것 뒤에 자신이 밀려났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 상처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송두리째 부서져 버린 느낌이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종수 씨는 손에 쥔 삽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바쳤던 모든 노동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 안개 속에서 일어나 소를 돌보던 기억, 눈비를 맞으며 논둑을 지키던 날들, 그리고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했다. 동만 씨가 찾아왔을 때 종수 씨의 얼굴은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다. 친구의 농담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말끝마다 길게 한숨이 섞여 나왔다. 동만 씨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내밀었지만 종수 씨는 그 잔을 오래 바라보기만 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라는 생각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밤이 깊어가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불 꺼진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 종수 씨는 이불을 덮고도 한참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며 버텼다. 눈꺼풀을 감아도 잔치장에서 들리던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귀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내일이 오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뿌리처럼 깊게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손을 내민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불안이 서서히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작은 갈등은 이제 종수 씨의 가슴 속에서 커다란 균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 균열이 언제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서 들려온 소문이 종수 씨의 귓가를 스쳤다. 시골 땅 근처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였다.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논밭처럼 취급받던 그 땅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가치로 불어난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측량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종수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평생 땀으로 지켜온 땅이 이제야 보답을 주는 듯했지만 그 기쁨보다 먼저 스며든 건 불안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짐작됐다. 저 사람에게 말이 새어나가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 가슴이 조여들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며칠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은 갑작스레 집안 사정을 묻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심했던 사람이 어느새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낯설고 서늘했다. 민호 씨의 눈빛은 예전처럼 무심한 듯 보였지만 깊숙이 숨겨진 탐욕이 번뜩였다. 옆에 앉아있던 은주 씨는 교묘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 말끝에서 드러나는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다. 종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몸은 더 약해졌고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스스로가 마치 집 한가운데 놓인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다. 아직 버릴 수는 없지만 곧 치워질 운명이 예고된 존재. 밤이 되자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운 방 안에서는 불안이 더 크게 자라났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은밀한 시선이 더 두렵게 다가왔다. 다음 날 동만 씨가 찾아왔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종수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평생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놓였다. 술잔을 기울이던 동만 씨는 뭔가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지? 그러나 종수 씨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들은 다시 삼켜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아들 부부의 말투와 행동, 시선 하나하나가 이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그것이었다. 집 안 공기는 서늘하게 변했고 밥상 위의 숟가락 소리마저 무겁게 울렸다. 종수 씨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민호 씨 부부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집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종수 씨는 쉽게 받지 못했고 혹시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낼까 두려워 손끝이 얼어붙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끊겼고 바바른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싸움이 끓어올랐다. 며느리 은주 씨는 달콤한 말로 포장을 했다. 아버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다. 관리하기 쉽고 재산을 손에 쥐기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속내가 너무도 선명하게 비쳤다. 종수 씨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수록 더 깊은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민호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평소처럼 무심한 척했지만 집안 서류와 땅 문서를 확인하려는 행동이 자주 눈에 띄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치밀하게 움직였다. 아버지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직 땅과 재산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차갑고 단호한 태도는 아버지를 자식이 아니라 장애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아들 부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목소리로 요양원 입소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뜻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종수 씨의 땅과 집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이 분명했다. 그 말이 오가는 동안 종수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노쇠한 몸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올랐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결국 이 꼴이 되는 건가. 그날 밤, 방 안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창문 밖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그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몸을 흔들었다. 침대에 앉아 있던 종수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오랫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그 순간 들려오는 발소리조차 자신을 올가매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동만 씨가 며칠 후 찾아왔을 때
종수 씨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친구의 위로조차 쉽게 닿지 못할 만큼 마음의 문은 꽉 닫혀 있었다. 그러나 차마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속을 갉아먹으며 점점 더 커져갔다.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작은 틈만 생겨도 모든 것이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안의 공기는 숨조차 가쁘게 만들 만큼 무거워졌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은 거의 비워지지 않은 채 식어갔고 숟가락을 드는 손은 연신 떨려 내려앉았다. 종수 씨의 심장은 가슴을 치며 항의했고 눈가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서러움이 차올랐다. 오랜 세월 흘린 땀과 눈물이 단숨에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민호 씨와 은주 씨가 교대로 내뱉는 말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요양원 이야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왔다. 편히 쉬셔야 한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종수 씨의 가슴 속에서는 나를 없애려 한다는 절망이 점점 더 굳어졌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크게 무너지고 있었다.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괴로움이 목을 눌렀다. 눈을 감으면 논밭에서 땀 흘리던 젊은 날이 떠올랐고 그 모든 시간이 헛수고였다는 잔혹한 생각이 가슴을 찢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속삭임 같은 울음이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종수 씨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숨은 가쁘게 몰아쳤고 어깨는 무너진 지붕처럼 축 늘어졌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차라리 눈물을 쏟아낼 힘마저 사라진 듯 고개만 깊숙이 떨군 채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동만 씨가 마침 찾아왔을 때 종수 씨의 모습은 처연하게 젖어 있었다. 그러나 친구 앞에서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던 말은 결국 흩어지고 남은 건 붉어진 눈동자와 떨리는 손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자식에게 철저히 버려지는 고통,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날카롭게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외로움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종수 씨는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다. 새벽녘, 방 안에 스며든 희미한 빛 속에서 종수 씨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침묵으로만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무력감에 짓눌려 숨조차 가빠졌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단 한 사람, 평생 곁을 지켜준 친구 동만 씨였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동만 씨는 곧장 달려왔다. 오랜 세월 함께 겪어낸 동지 같은 눈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자 종수 씨의 어깨는 잠시 흔들렸다. 말없이 차를 끓여 내어놓는 손길 속에서 오래 묻어둔 비밀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땅값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들 부부의 태도와 요양원 이야기까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둑에서 물이 쏟아지듯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상처가 터져나왔다. 동만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을 받아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은 단단히 잡혀 있었고 그 따뜻한 압력이 곧 용기가 되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붙잡았다. 순간 종수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낯선 건물의 차가운 공기가 긴장을 몰고 왔지만
손에 쥔 서류 뭉치가 작은 방패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종수 씨는 다시는 느껴본 적 없는 긴장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곁에 동만 씨가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흙냄새를 맡으며 견뎌낸 삶처럼 이번에도 버텨낼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피어올랐다. 무너진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고통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펜을 쥔 손은 서툴지만 단단했다. 증언을 적어 내려가며 그동안 삼켜왔던 억울함을 한 줄 한 줄 토해냈다. 종수 씨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든 시선이 종수 씨에게로 향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난 세월 가슴에 맺혀 있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들의 무심한 대답, 며느리의 교묘한 말, 그리고 요양원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계획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절실한 진실이 묻어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민호 씨 부부는 얼굴이 굳어졌다. 은주 씨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판사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눈가에는 당황이 드러났다. 민호 씨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으나 증거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눈빛은 흔들렸다. 땅 문서 사본, 녹음된 대화, 이웃들의 증언,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그들의 계획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노부모를 재산 취득의 도구로 삼은 행위는 폐륜입니다. 그 말은 법정 전체를 뒤흔들었고 방청석에서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순간 종수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함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민호 씨 부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이어온 부자 관계의 끈도 함께 끊어지는 듯했다. 법정 바닥에 떨어진 그림자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고 종수 씨는 그 틈을 바라보며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법정 안에서 눌러왔던 숨이 크게 터져 나왔고 어깨는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상처와 배신뿐이었으니 그 사실은 앞으로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옆에 서 있는 동만 씨의 손길이 있었다. 묵묵히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의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든든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위로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수술을 앞둔 불안 속에서도 종수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병원 수술실 앞에서 종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순간부터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곁에 있는 친구를 믿고 살아갈 길만 남아 있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흘러내렸고 동만 씨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듯했다. 긴 싸움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위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봄 햇살이 다시 창문을 가득 채운 어느 날
종수 씨는 병실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맑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오래도록 가슴을 짓눌렀던 의혹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종수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피부치라는 이름은 끊어졌지만 대신 평생의 친구가 있었다. 동만 씨와 함께 앉아 마주 보는 순간 오랜 세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버텼던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으며 우리끼리라도 끝까지 지켜주자는 다짐이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지나 회복이 찾아오자 두 노인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젊은 시절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길 위에서 자유롭게 웃고 또 자유롭게 울었다. 기차 창가에 기대어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벅찬 실감이 차올랐다. 종수 씨는 언젠가 조용히 말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무책임한 가족이다.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지난 삶을 모두 걸고 얻어낸 깨달음이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노후라는 메시지였다. 마지막 밤, 동만 씨와 함께 별빛을 바라보며 종수 씨는 속으로 감사했다. 배신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의 나날을 담대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 진정한 책임과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